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3.4절 Curvature and Normal Vectors of a Curve입니다. 즉, 어떤 곡선에 대한 Normal Vector하고 Curvatur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곡선에 대한 Curvature, 즉 Curvature를 번역하면 곡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면 곡선에 대한 곡률, 즉 커브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살펴보면 만약에 t라는 벡터가 우리가 앞에서 t는 어떤 곡선에 대한 유닛 탄젠트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 t가 어떤 스무스한 곡선에 대한 유닛 탄젠트 벡터, 유닛 벡터, 즉 유닛 탄젠트 벡터라고 한다고 하면 커브처 펑션은 이 곡선에 대한 커브처 펑션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 랭스 패러미터로 미분을 한 값의 앱솔루트 밸류, 즉 랭스가 되겠죠. 매그니튜드가 커브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카파로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 랭스로 미분하는 이 의미가 어떤 형태냐면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패러미터가 t가 아니라 아크 랭스 패러미터인 s에 관해서 커브가 표현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탄젠트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s에 관해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저기 s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의 탄젠트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 방향의 벡터가 탄젠트 벡터가 될 거고요. 여기 점에 대해서의 탄젠트 벡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런 탄젠트 벡터를 이제 아크랭스 패러미터로 미분을 한 값의 벡터의 방향은 이 곡선의 이 굽어진 방향, 즉 안쪽 방향이 오목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벡터의 차의 형태의 방향의 벡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 방향으로 나타내질 거고,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이 점이 s일 거고 이 점이 s 플러스 델타 s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벡터를 서로 뺀 값이 이제 분자가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델타 s의 양만큼 이제 나눠준 값이 이제 서로의 이제 나눈 값이 이제 단위 랭스당 이제 그 탄젠트 벡터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 변화율 방향이 이제 지금 나타내는 것을 이제 극한을 보내버리면 이제 이쪽 방향의 형태의 벡터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 방향의 이제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카파로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곡선 어떤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평면의 곡선이 이렇게 굽어 가겠죠. 이렇게 휘어져 갈 건데 이 휘어지는 이 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카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파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유닛 탄젠트 벡터가 아크 랭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DTDS의 앱솔 밸류가 클 거고요. 이제 카파가 작다는 얘기는 이 아크 랭스 패러미터로 이제 따라서 이제 휘어지는 이 그 탄젠트 벡터의 양이 작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게 이 곡선이 휘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커브가 있으면 커브가 이 곡선 안쪽으로 이 오목한 방향으로 휘어지는 이 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도가 이제 카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이제 정의는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 패러미터로 미분한 값에 이제 그 절대 값이 카파가 된다. 즉 곡선을 따라서 이제 곡선의 길이에 대한 단위마다 이 커브가 휘어지는 도는 정도의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카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카파는 이제 아크랭스에 관해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유닛 탄젠트 벡터 또는 커브가 이제 벡터 펑션이 t에 관해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아크랭스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t에 관한 형태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구하는 게 조금 수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t에 관해서 정리를 해서 표현해 보면 우선은 카파가 지금 dt ds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걸 t에 관해서 바꾸면 되겠죠. 스몰 t에 관해서 바꾸면은 우리가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표현을 하면 dt ds 유닛 탄젠트 벡터를 이제 스몰 t로 미분한 값의 앱솔루트 밸류는 그대로 있고 dt ds는 이제 ds dt로 바뀌어지겠죠. 그럼 ds dt는 우리가 스피드가 되니까 즉 v의 속도의 크기에다가 dt d small t로의 앱솔루트 밸류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카파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닛 탄젠트 벡터는 우리가 스무스 커브에 대해서 표현을 나타내면 r을 미분을 하고 r의 크기, 즉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r을 미분한 게 속도가 될 거고요. v가 될 거고요. v의 크기가 되겠죠. 즉 스피드로 나눠준 값이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r 오브 t가 주어져 있으면 t에 관해서 미분하고 그 크기로 나눠준 값이 유닛 탄젠트 벡터고 유닛 탄젠트 벡터를 다시 t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고 그 값의 크기에다가 이제 스피드로 나눠준 값이 카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번 이그젬플을 살펴보죠.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직선입니다. t라고 주어졌으니까 v 방향으로 t를 곱하고 더하기 어떤 컨스턴트 벡터를 더해준 이 r 오브 t, 즉 직선을 나타내는 벡터 펑션의 커브처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직선은 이제 꺾이지 않았죠. 휘어지지 않았으니까 휘어지는 양, 이 커브가 이 곡면을 안쪽으로 굽어진 양을 나타내는데 굽어지지 않았으니까 커브처는 0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앱솔루트 밸류니까 이제 리얼 밸류드 펑션, 스칼라 펑션이 되니까 이제 0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커브처 최종 구해야 될 거는 커브처가 dt의 아크랭스 미분한 앱솔루트 밸류지만 우리가 변형을 했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dt의 dt ds dt의 밸류 값이었고 그래서 이 값은 속력을 나눈 값을 역수 값을 d 라지 t의 d 스몰 t로 앱솔루트 밸류하고 서로 곱한 양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유닛 탄젠트 벡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지 t 오브 스몰 t는 어떻게 되냐면 저 벡터 펑션 커브를 나타내는 벡터 펑션 r 오브 t를 한번 미분을 하고 그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v가 되겠죠. 그래서 v가 될 거고 v의 크기로 나눠준 게 이제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닛 탄젠트 벡터는 결국은 컨스턴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t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라지 t를 스몰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컨스턴트니까 이거는 0벡터가 될 겁니다. 자, 0벡터가 될 거고 즉 0벡터가 되니까 0벡터를 앱솔루트 밸류 취하면 0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 v of t를 곱해도 뭐가 되냐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카파 곡률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이제 어떤 상수인 벡터가 나올, 컨스턴트 벡터가 나올 거고, 유닛 탄젠트 벡터도 크기로 나눠준 거니까 v 방향의 이제 컨스턴트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0이 될 거고, d 라지 t를 d 스몰 t로 미분을 한 값은 0 벡터가 되니까 우리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예제는 R of t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냐면 반지름이 a인 레디어스 반지름이 a인 원이 되겠죠. 자, 원의 곡률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R of t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우선은 반지름이 a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t가 될 거고요. 여기 앵글이 반지름이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좌표 p점 나타내는 게 a의 코사인 t, a의 사인 t가 될 거고요. 이 위치 벡터를 우리가 r of t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 펑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가 전부 다 t에 관한 펑션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r of t에 의해 패러메트라이즈 된 이 커브는 서클이 되겠죠. 패러메트라이즈 된 이제 커브가 이제 원이 되겠죠. 자, 이 원에 대한 우리가 커브처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로 답을 바로 지금 나타냈는데요. 한번 그냥 그대로 살펴보죠. 우선은 유닛 탄젠트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라지 t를 구해야 되겠죠. 라지 t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r of t를 이 벡터 펑션 커브의 커브를 나타내는 벡터 펑션 r of t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하고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r of t를 미분하면 우선은 i 컴포넌트에서는 x축 방향의 컴포넌트에서는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a의 사인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사인 t를 미분하면 j 컴포넌트에서 a 코사인 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크기는 궁적으로 제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되어서 앱솔루트 밸류는 a가 될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a는 반지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양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앱솔루트 밸류는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a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사인 t i 하고 이제 y 컴포넌트 즉 j 방향의 컴포넌트는 이제 코사인 t가 되겠죠. 자, 이 자체가 이제 탄젠트 벡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브처는 어떻게 되었냐면 앞에서 우리가 커브처는 dt의 ds의 앱솔루트 밸류였지만 t에 관한 펑션으로 표현을 할 때는 나타낼 때가 더 계산을 수월할 때가 많죠. 보통 이제 커브에 대한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이 t에 관한 펑션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벡터 펑션 r of t가 t에 관해서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형태는 v의 크기에다가 즉 스피드의 역수를 곱하는 거죠. 어디에 곱하냐면 유닛 탄젠트 벡터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것의 앱솔루트 밸류에다가 곱하면 되겠죠. 즉 유닛 탄젠트 벡터를 t에 관해서 미분한 앱솔루트 밸류에다가 이제 스피드로 나눠준 값이 이제 카파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유닛 탄젠트 벡터를 구했으니까 이것을 t에 관해서 우선 미분을 하면 사인을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의 i 컴포넌트가 될 거고요. 뒤에는 코사인 t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t의 j 컴포넌트가 되겠죠. 이거의 크기니까 결국은 크기는 1이 될 겁니다. 자,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에서 우리가 스피드 즉 커브 r of t에 대한 이제 스피드는 우리가 지금 a가 된다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a분의 1이 된다. 즉 레디어스 즉 서클에 대한 역수의 값이 커브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커브처 다음 내용으로 이제 노멀 벡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